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사과, 복숭아, 수박 등 다양한 맛있는 과일이 존재하지만 저는 수많은 과일들 중에서도 딸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가지고 있는 딸기를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으면 정말로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딸기가 다른 나라의 딸기에 비해 상당히 맛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과거 영화 데드풀2 홍보차 한국을 방문했던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한국 딸기를 언급하며 한국 딸기를 먹어봤는데 세상 어디보다 맛있더라. 그 어느 딸기보다 맛있다. 미국 딸기는 맛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우리나라 딸기는 다른 나라 딸기와 비교해서 독보적으로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만큼 맛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딸기는 종류가 다양해서 품종마다 각양각색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딸기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맛은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인 서량이 내는 맛입니다. 서량은 다른 딸기에 비해 당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산도가 낮고 과즙이 많아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가지고 있죠. 또한 병해충 저항성이 매우 높아 흰가루병에도 강한 편에 속하고 동시에 균일한 딸기를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소비자, 재배자 모두에게 가장 선호받는 딸기로 인정받아 2022년 기준 국내에 유통되는 딸기의 86% 이상을 이 서량이라는 품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딸기의 맛이 서량의 맛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서량 외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딸기 품종인 금실이나 킹스베리, 아리앙 등 다양한 품종의 딸기가 유통되고 있고 맛도 각양각색이어서 복숭아향을 내는 딸기도 있고 포도향을 내는 딸기도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채로운 맛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딸기 품종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딸기 역사는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죠. 실제로 현재 국내 딸기 점유율의 86%를 차지하는 서량의 경우 2005년 충남농업기술원 논산딸기 시험장에서 처음 선보이며 국내에 등장했고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실은 2016년 경남농업기술원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죽향은 2012년 담양군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우리 딸기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재배되고 유통되어 소비되는 딸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개발되어서 들여온 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일본 딸기 품종인 아키히메 장이와 레드펄 6보가 차지하고 있었죠. 당시 국내에 유통되는 딸기의 무려 98%가 일본산 딸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정부가 우리 고유 품종의 딸기를 개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이라는 곳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외국산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 것이죠. 하물며 당시 일본은 자신들에게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이용하는데요. 일본산 딸기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 문제와 관련된 협상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딸기의 상당 부분이 자신들이 개발한 딸기라는 것을 알고 이걸 빌미로 철저한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 전문 변호인단까지 꾸렸습니다. 그리고 협상 결과 한 포기당 5원씩 매년 한국으로부터 딸기 종자 로열티를 60억씩 받아가게 되었죠. 하물며 한국에서 재배되는 레드펄과 아키히메와 같은 일본산 품종을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상당히 너무했다 싶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딸기 품종 육성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연구를 통한 우량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2006년 딸기 연구사업단을 출범하고 제대로 된 육성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1970년대부터 농업진흥청 원예시험장에서 딸기 육종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지원과 연구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우리 딸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당시 연구에만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05년 무려 10년 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딸기 품종인 서량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농업기술원은 이 서량을 논산 농민들에게 보급했는데요. 그러나 초기의 서량은 그대로 묻혀버릴 뻔했습니다. 맛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 서량이었지만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농민들이 막상 이 서량을 받아서 열심히 키워보니 과육이 너무 물러터져서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과육이 무르면 유통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생겨 상품으로 팔기 힘들죠. 그래서 말 그대로 초기에 이 서량은 실패작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연히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문선 딸기 연구회 회장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 일본산 품종 키우듯이 물을 많이 주지 마라. 물을 조금씩 나눠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농민들에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물을 조금씩만 주어서 키워보니 과육이 무르지 않고 탄탄한 딸기로 자라났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방식으로 재배할 경우 당도까지 기존에 비해 훨씬 높아지는 엄청난 비밀까지 알게 되었죠. 이후 이렇게 문선 딸기 연구회 회장의 기적 같은 말 한마디로 이 서량은 제대로 된 재배를 시작할 수 있었고 평균 10.4브릭스라는 높은 당도의 과실이 크고 과즙까지 많은 서량은 우리나라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매년 10%씩 점유율을 올려가더니 엄청난 속도로 현재 서량 단독으로만 86%라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레 일본산 딸기의 인기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실상 일본산 딸기를 국내에서 찾기는 쉽지 않죠. 한국에서 유통되는 딸기의 96.3%가 국내 육성 딸기이니까요. 이렇게 서량이라는 국내 육성 딸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일본산 딸기를 더 이상 먹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었고 동시에 일본이 요구한 막대한 금액의 로열티까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상당히 안 입고 왔나 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딸기 종자를 개발했겠냐며 로열티를 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트집을 잡는 등 상당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게 서량에 대한 연구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그치만 서량은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품종이었죠. 우리 정부는 자신있게 이 서량 종자를 일본으로 보냈고 일본 측에서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품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로열티 관련해서 트집은 잡지 않았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 컬링 선수가 한국 딸기가 맛있다고 말했다가 일본에서 난리가 난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때문에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이 발끈하면서 한국 딸기는 사실 원래 일본 것이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해당 발언을 한 컬링 선수 당사자에게 기자들을 불러놓고 일본 딸기를 억지로 먹이고 멘트를 요구한다던가 별의별 일이 다 생겼죠. 더군다나 이 서량은 농업연구원 소속 김태일 박사가 주도하여 만든 것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김태일 박사님께 일본의 NHK와 같은 각종 방송사와 수많은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일본 품종을 기반으로 한국 품종을 만들었다는 말을 나와서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말이죠. 이 사건 때문에 김태일 박사님은 며칠간 휴대폰도 켤 수 없었고 당시 출장 일정도 모두 취소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량이 일본의 아키히메와 레드펄을 교잡해서 탄생한 종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서량이 일본의 것이 되진 않죠. 그런 논리라면 딸기가 처음 발견된 곳은 15세기 말 남아메리카였는데 애초에 일본산 딸기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죠. 그렇기에 이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일본산 딸기들도 결국 다른 나라의 딸기를 교잡했을 테니 말이죠. 한편 우리 정부는 서량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서량 이후로도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통해 상당히 많은 품종을 개발해내었습니다. 만약 서량보다 더 맛있는 외국산 딸기가 개발되어 들어온다면 서량이 그 자리를 뺏길 수도 있고 동시에 한 종류의 딸기만 재배하는 것은 전염병에도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바나나와 같은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품종은 1000종이 넘지만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캐번디시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의 유전자에 치명적인 파나마병이 돌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죠. 하물며 캐번디시 이전에 전 세계의 바나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그로미실종은 이미 이 같은 이유로 사실상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서량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죠.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산타, 축향, 베리스타, 금실, 킹스베리, 아리앙 등 다양한 품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딸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산 딸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자 엄청나게 수입해대는 것이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지난해 딸기 수출 물량은 4,821톤, 수출액은 6,450만 달러, 한화로 약 800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산 품종의 딸기는 소위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대한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딸기 전용 항공기 노선까지 만들어 홍콩과 싱가포르에 띄우고 있다고 하죠. 하물며 이제는 로열티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로열티를 지불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한국 딸기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무려 한 해 600억씩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딸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맛있게 먹기만 하던 딸기에 이러한 비하인드가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만약 서량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맛없는 일본산 딸기를 먹고 있었겠죠? 하물며 우리나라는 매 어마어마한 금액의 로열티를 일본에 지불해야 했을 테고요. 지금은 딸기 제철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딸기를 먹는 계절이 돌아오면 한 번쯤은 우리 딸기를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먹는 딸기는 서량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